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2022년 마지막 월인 12월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 풀이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해서 실행켜라 라고 감독쌤이 좌석에 앉으며 이야기를 해요.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 번호 입력하시고 이 수험 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비활성화되어지고요. 과목이 섞여져 시험 보는데 이제 문제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자, 문제지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감독쌤이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답안 저장 위치는 반드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게끔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되어지면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은 엑셀과 같아요. 단축키,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높은 키, F12번 키, 제일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돼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 안에 수험번호 -1인데 수험번호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본인 성함 하시고 해당 저장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 파일이 뚝딱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답안 저장 전송하라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법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지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풀이를 해드릴게요. 전체 구성으로 넘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꿔라 불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디자인 탭을 누르세요. 디자인 탭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요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해서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기본 선택 와이드 스크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A4 용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세요. 여기서 A4 용지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면 그림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그림은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맞춤 확인 누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춤 확인 누르면 너비가 약간 줄어들 거예요. 맞춤 확인 상태 클릭하면 너비가 약간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은 전체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문제지의 두 번째 페이지예요.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파워포인트는 답안 작성 요령을 안 보고 바로 두 번째 페이지 전체 구성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보기 탭으로 간 다음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세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면 자, 왼쪽에 목록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 두 번째가 제목인데 세 번째 거 선택하세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는 게 수용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 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따라하세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에 대한 이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 꼭지점이 여기에 포개지게끔 이동시키세요. 마우스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쭉 끌어가지고 요 꼭지점이 포개지게끔 하고 자,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 그 조절점 너비를 넓히세요. 제목 글자 상자의 너비를 이렇게 넓히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 보셔도 돼요.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제목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말고요. 그러면 건너뛰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되는 대상 자체를 파악을 하는데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두 개 포개지는 걸도 있어요. 꼭 갈매기 수장령이 좌우 대칭된 걸로 확인되어지고
그 위에 오각형이 보게진 걸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 포함되어 있고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게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옥차 슬라이드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는데,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 두 개 먼저 포개집니다. 먼저 삽입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삽입 탭에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거든요. 도형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저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끝단에 두 번째 줄 중간단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지는 아래쪽에 설명 문구에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 출력하기 편하시게끔 A4 용지로 변환한 문제지 정보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신 다음에 종이 문제지를 보시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배포하는 문제지 종이 문제지입니다. 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중간단에 있는 요거요. 요 두 개 사용할 거예요. 갈매기형 수장 선택한 다음에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는데 좌우 대칭돼 있어요. 좌우 대칭. 첫 번째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편집합니다. 먼저 도형 체육의 색깔 자체를 다른 색으로, 기본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설정하는데, 추천은 황록색 추천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살색 옅은 색인데요.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이 컬러 문제지가 아니에요. 시험장에 주어지는 문제는 흑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록색의 옅은 거는 세 번째 거, 녹색 강조육 60% 더 밝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윤곽선 없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이렇게 문제지 안 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풀이 절차를 그냥 공식화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좌우 대칭돼 있어요. 해당 도형 선택해가지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해서 회전에 좌우 대칭. 자, 이 위에 도형 삽입합니다. 포개지는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요, 순서도에 있는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 중간 단에 있는 오각형 선택하시고 문제지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 체육의 색깔 좀 어두운 색깔로, 추천은 황록색이 밑에 두 번째 거 추천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안 했는데,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시되 이후에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면 귀찮으니까 해당 첫 번째 그 도형 윤곽선 없음 한 상태에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게 수월해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후에 도형 삽입할 때 윤곽선 없게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우선은 제가 그거 설명을 빠뜨려 먹어서 두 개 다 그냥 윤곽선 없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제목 글자 상자를 도형보다 밑에 깔려있는 걸 위로 올릴 거예요. 자, 마라고 보이는 거 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하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 보이면 밑에 깔려있는 게 맨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전체 구성에서 그 제목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그 조건에 맞춰 편집합니다. 제목 글꼴 도둠 40 흰색 가운데 맞춤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를 돛음으로 그리고 크기를 40으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글자 색깔 흰 색깔, 글꼴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걸로 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이제 끝났어요. 제목에 대한 편집은 끝났고, 하단 로고 삽입은 이미지 먼저 삽입합니다. 삽입 탭 이미지의 그림, 대상 그림은 로고 1.jpg로 되어 있어요.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의 로고 1. 이 그림이 없으신 분들도 설명 문구에 픽처라고 압축 파일로 제가 폴더 다운받을 수 있게끔 주소 올려드렸습니다. 자, 로고 1 삽입 클릭. 삽입된 로고 이미지에 대해서 꼭 배경 회색 투명을 요구를 해요. 그림 도구 서식의 조정 그룹에서 3개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회색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처리되어지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크기 및 위치값 가늠해서 배치하는데,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의 왼쪽 하단 한 반 정도 크기 줄여요. 이렇게 하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바닥글에 날짜 있죠. 날짜를 가늠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치하시면 무난합니다. 약간만 키울까요? 자,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쪽번호 설정인데, 번호 영역 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홈 탭에 조건에는 없지만 모범 답안 줄여 설명드립니다. 크기를
16으로 수정하시고 글자의 색깔을 검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이렇게 안 했다고 틀렸다고 채점되진 않지만 모범 답안이 배포가 되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에서 체크박스 4개 중에 2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되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라. 이 2개를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누르세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마. 모두 적용.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습니다. 네, 빠져나올 텐데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선택하시고 리본 메뉴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왔어요.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그러면 추가되는 하나, 둘, 셋, 넷, 5 추가되는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슬라이드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 구성이고요. 네, 배점은 60점 차지합니다. 전체 구성. 자, 그 다음에 문제지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슬라이드가 표지 디자인 배점 40점 차지하고요. 제일 낮아요. 점수가.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작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거 연습을 했을 때 다섯 번째부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 4, 3, 2, 1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 순으로 풀이를 해드리는데 제한된 시간, 주어진 시간 60분 내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높이는 측면에서 이 순서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문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요. 제목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끔 편집해 나가도록 할 텐데 제목 입력은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 5를 선택하시고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입력 제목 상자 클릭 3점 한 칸 띄고 글로벌 원격 의료 산업 투자라고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두 번째 개체 삽입 아이콘인 차트 삽입을 클릭하세요.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차트는 엑셀의 고유 기능이거든요. 우선은 차트 삽입의 대상은 문제 두 번째의 조건으로서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기본값이거든요. 기본값 세로막대형 이제 차트 삽입에서 그냥 확인만 누르세요. 자, 엑셀에서 차트 삽입이 되기 때문에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뜹니다. 이렇게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뜨면 해당 이제 데이터 입력을 문제지 출력 형태의 하단부에 보면은 데이터 표가 있어요. 요 데이터 표 있죠. 네, 요 표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표 참조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내용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트 구성 요소에 맞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도가 가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2017년 입력하고 엔터키. 항목 2는 2018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2018년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겠습니다. 2018년 엔터, 2019년 엔터, 2020년 엔터, 2021년까지 입력. 그 다음에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가 계열이에요. 그래서 계열 1 클릭한 다음에 투자 규모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투자 건수. 계열 3은 지워야 돼요.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느냐? D열을 선택한 다음에 D열을 지웁니다. D열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머리글 D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삭제 하면 D열이 깨끗하게 싹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요 내용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의 투자 규모는 4 엔터. 2018년의 투자 규모는 6. 네, 방향이 이제 90도 회전되어 있는 상태로 틀린데 해당 차트 데이터 양식에 맞게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투자 건수 2017년의 투자 건수는 463, 2018년은 473, 510 입력하고 엔터, 676 엔터,
649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뭐 데이터 형식에 대한 변경사항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그냥 X 눌러 닫아요. 그러면 기본 차트 삽입이 되어졌고요. 삽입된 기본 차트 문제지에 꼭 이렇게 되니까 요걸 약간만 위로 올려요. 요걸 약간만 마우스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약간만 살짝 이렇게 올려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요구사항은 없지만 해당 이 차트 레이아웃부터 먼저 수정할 텐데, 차트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 차트 구성 요소의 배치가 하단에 데이터 표가 있는 거는 차트 레이아웃 종류 중에 5번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종류 11개 중에서 5번째 걸 선택하세요. 5번째 걸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차트 제목, 축 제목 밑에 데이터 표 삽입되는데 축제는 필요 없어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 키 눌러가지고 싹 지워요. 그냥 공식화하세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세부 조건 전에 이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먼저 완성하셔야 돼요. 차트 영역 묶어 세로 막대형 됐고, 글꼴 차트 영역의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차트 영역 선택하고 홈 탭에 글꼴의 서체를 돛음으로 탭키 눌러가지고 크기 셀로 입력란으로 이동되면 16 입력하고 엔터키. 그래서 돛음의 16 차트 영역에 적용하는 도둠의 16은 차트 구성 요소, 차트 제목, 세로값축, 데이터표 다 동일하게 가로 항목축도 이 글꼴로 적용되어서요. 그래서 이 순서가 틀리면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꼭 하세요. 그리고 외곽선은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영역이라고 사각형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뜨면 테두리 펼쳐가지고 실선, 깡통요, 채우기선, 테두리, 실선, 추천, 색깔 두 번째 거, 테마색 검정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조건 충족시켜 나가도록 할 텐데, 먼저 차트 제목에 대한 수정 전에 차트 제목 상자의 내용부터 먼저 문제지를 보고 요렇게 수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내용 문제지와 같게 글로벌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라고 내용 수정하고요. 차트 제목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차트 제목의 서체는 궁서로 합니다. 네, 궁서 크기는 24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는 진하게 눌러주도록 하겠고, 채우기 흰 색깔은 차트 제목 서식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는 테마색 첫 번째 거, 그리고 테두리 펼치고 실선으로 색깔 검정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자는 두 번째 오각형 선택하시고 오각형에 그림자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미리 설정해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옵셋 아래쪽은 바깥쪽이 두 번째 거, 아래쪽이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옵셋 아래쪽 조건 충족됐고요. 차트 제목,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고정이에요. 차트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서식 작업창이 차트 영역 채우기는 깡통,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XY축 만나는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 네,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하시면 돼요. 꼭 요렇게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다음 데이터 서식에 투자 건수 계열을 표시하는 꺾어 전용, 그리고 보조 지정하라. 네. 선택하기 쉬운 막대, 주황색 막대가 선택하기 쉬우니까 막대 그래프 주황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바로갈 메뉴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콤보에서 투자 건수 계열 주황색, 차트 종류 펼치 버튼, 표시 기능 꺾어 전용은 네 번째 꺾어 전용의 종류, 표시 기능 꺾어 전용 꼭 보조축 요구를 해요. 체크. 투자 건수 표시 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확인 클릭. 이렇게 했고요. 다음 값표시 2021년 투자 규모 계열만 출력 형태 보세요. 네, 출력 형태 보게 되면 2021년 요 17 숫자값 위에 하나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네. 자, 그러면 2021년에 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고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차트 종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17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부 조건, 네, 도형삽입 조건 전에는 다 충족이 됐는데 문제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추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로값 축과 이 수평 세로값 주는 꼼수 없애고, 네, 축선의 색깔이라는 것들 문제지를 보고 같게 해줄게요. 문제지를 보고 같게 해주겠습니다. 네. 자, 세로값축 하이펀 24 18 하이펀 틀리네요. 네. 24 18 그리고 여기 축선의 색깔이 검정으로, 저희는 안 보이니까 저 세로값축을 선택하세요. 세로값축 선택해가지고 먼저 축선의 색깔은 깡통에서 여기 실선으로 하시면 되고, 실선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하이펀으로 보이게 하려면 요 막대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표시 형식요. 표시 형식을 범주 일반이 아니라 하이펀은 회계로 합니다. 회계를 선택합니다. 대신 앞에 원기호가 표시되어지니까 요 기호에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없음으로, 네, 얘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없음으로 해서 원기호는 없앱니다. 그래서 하이펀 24 됐죠?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축 옵션의 표시 형식의 회계, 원기호 없음. 다음 2017년 클릭한 다음에 네, 깡통에서 테두리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조 세로값축 하기 전에 수평선 있죠. 여기 세로값축 주는 꼼선 수평선 요 선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눌러 지워요. 딜리트키 눌러 싹 지우세요. 꼭 그렇게 요구도 됩니다. 자, 보조 세로값축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네, 보조 세로값축도 최소값 하이펀으로 바뀌어 넣어야 되고, 축선 먼저 보조 세로값축을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선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깡통이 아니라 그래프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그래프 아이콘에 표시 형식 범주를 회계로 하시되 기호는 없음으로, 그리고 간격이 100단위 되어 있는데 문제제는 200단위니까 요거는 축옵션을 펼쳐요. 그리고 주 단위를 100.0을 200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200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하이펀 200, 400, 600. 자, 문제 조건은 없지만 꺾어선형, 그리고 꺾어선형, 네, 수정하는데 꺾어선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깡통 누른 다음에 표식의 종류, 표식을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에서 문제제는 마름모로 되어 있어요. 네, 요 형식을 마름모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크기 추천입니다. 12 무난합니다. 12로 수정하고 엔터키 딱 눌러보면 문제지하고 거의 같게 수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요구 조건으로서, 남아있는 조건은 도형사의 바라 스타일 미세요가 파랑 강조 1로 하고 글꼴 이렇게 굴림 18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마무리 해줄게요. 네, 도형 삽입은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서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선택하고, 문제지 출력 형태 3조 해가지고 위치 및 크기값 가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밑으로 내리고, 네, 높이값, 네, 가늠했고 놓았습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단위 콜론 10억 달러 심표 건 이렇게 됐고,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도형 스타일에서요, 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꼭 불변인데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거가 미세요가 하이펀 바람 강조일이에요. 요거 꼭 요구합니다. 선택 마무리 글꼴 홈탭에 글꼴 그룹에서 서체 굴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수정하시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풀이 순서는 마찬가지로 문제지의 표의 제목부터, 표 슬라이드 제목부터, 네, 제목부터 2점 한미일 원격 의료 요거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슬라이드의 제목 글자 장작 네 번째 슬라이드예요. 2점 한 칸 띄고 한미일 원격 의료 현황이라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도형과 표 작성 기능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가 요 영역이 표예요. 그래서 표에
줄수와 칸수를 해야 됩니다. 네, 가로행 하나 둘 셋, 세로 열 하나 둘 셋, 줄수 3줄, 칸수 3칸짜리. 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텍스트 입력 창에 있는 첫 번째 거 표 삽입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거 표 삽입 클릭해서 행렬이 다 33이에요. 33 입력하고 확인. 기본 표 삽입됐는데 표의 세부 조건 마지막에 보면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강조 2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표 스타일에 요 펼치 버튼 눌러요. 표 스타일에 있는 이 펼치 버튼을 눌러서 목록 중에서 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 나와요. 테마 스타일 106입니다. 강조 2는 요거네요. 네. 마우스로 올려보면 이름값이 떠요. 이름값 확인. 테마 스타일 1 하이픈 강조 2 맞죠? 클릭. 자, 알록달록인데 문제지에는 꼭 단일색 채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표 스타일 옵션에 있는 행머리글과 줄무늬 체크를 해제하세요. 얘를 체크를 해제하세요. 체크되어 있는 걸 클릭 해가지고 체크를 해제합니다.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표의 위치와 크기값 네, 설정해 주는데 표의 시작 셀이 여기에요. 그러면 대충 눈대중으로 이만큼 네, 대충. 그 다음 끝셀 여기 그 쪽번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악했으면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이것 간격 눈대중 이렇게 가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단 조절점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그리고 내용 입력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의사 간호사 문제지 여러분들 그 페이퍼 종이로 인쇄하셔가지고 문제지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화면에 이걸 전체를 다 띄워드릴 수가 없어요. 국민의 약 25%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초진 환자 허용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셀의 첫 번째 의사 입력 내용은 많지 않네요. 의사, 당뇨, 고혈압, 환자 등 그리고 초진 환자 원칙적 불허 내용은 많지 않다 그죠? 네. 의사 갈로 치과 의사 심표 한의사 엔터 포함 갈로 닫기 도서 심표 벽지 주민 심표 당뇨 심표 엔터 고혈압 환자 등 재진 환자 이렇게 표 내용 삽입이 완료됐고요. 전체적으로 봅시다.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표 슬라이드에 대해서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제목 외에 내용은 도둠의 18포인트로 하고 표는 가로행 세로 열 셀 내에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표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편집하는데 먼저 글꼴하고 그 다음 셀 내에서의 가로 세로 정렬과 줄 간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와 같게 이렇게 합니다. 표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은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도둠의 18포인트 돼 있으니까 도둠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단락 그룹 이쪽에서 세 가지를 설정할 건데요. 단락의 수평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하나 더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돼 있는 거 여기 줄간격이에요. 이 줄간격을 1.5로 선택하시면 문제지와 같게 맞춰줍니다. 줄간격 1.5 이렇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 상단 도형 2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돼 있어요. 상단 도형 2개 도형 조합으로 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깔리는 게 먼저 삽입되니까 육각형 먼저 깔려 있고 위에 사다리꼴 삽입 탭 도형에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은 첫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가늠해서 위에 이격 간격 대충 눈대중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시 뒤 테두리가 검정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얘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바꿔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자체가 좀 어두우니까 얘를 자 저희는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저기 칼라로 보이니까 색 구분 되지만 문제지는 실제 흑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지를 인쇄하실 때도 흑백 문제지로 인쇄하셔가지고 보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칼라로 인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위에 포개지는 도형 사다리꼴입니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주 중간 단이 있어요. 사다리 꼴. 이 파워포인트는 관건이요. 파워포인트는 관건이 네. 이 도형입니다. 도형을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도형 목록을. 자, 서비스 제공자 내용 입력하고 해당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네,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색깔 요렇게 네. 그 다음에 포괄적 블록 지정 2개의 마우스로 블록 지정. 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요렇게까지는 계속 얘를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뭔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부분이 꼭 포함되어 있거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왼손으로 엄지검지로 눌러줘요. 엄지검지로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고 다시 끌어서 놓고 그 다음 내용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범위 수정하고 자, 좌측 도형 네.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제대로 설정하고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내용 수정합니다. 미국 한쪽 모델로 접힌 사각형 접힌 도형이 삽입되어 있는데 자, 미국이라고 입력된 도형요. 네. 삽입 탭에 도형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중간 단이 있어요. 모서리 접힌 도형. 선택한 다음에 좌우 대칭되어 있거든요.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을 이렇게 하는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Alt 키 눌러가지고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쓰기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좌우 대칭돼 있어요. 접힌 부분이 아래쪽으로 왼쪽 하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할게요. 미국. 그리고 도형 채우기 색깔.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했고 다시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에서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게 선형 아래쪽. 그 다음에 글꼴 네,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 수정해서 마무리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요 높이값이 안 맞으면 높이값을 매번 또 삽입하고 난 다음에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수정상 어깨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내용만 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그리고 한국. 마무리. 저희가 처음에 표를 먼저 삽입했어요. 표가 맨 밑에 깔려 있는데 문제집 출력 형태를 보면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맨 위로. 그래서 이 위아래 순서를 바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요렇게 해서 표 작성 끝났어요.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차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60점 배점인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제 강의 진행을 해보면 요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하고. 자, 먼저는 네, 제목부터 텔레헬스 소개.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네,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1점 텔레헬스 소개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영타 다음에 한타가 있는데 한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문제 조건에 맞게끔 글머리 설정과 글머리 문단별 글꼴 설정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타 내용으로 먼저 입력하세요. 한타 내용으로 영타 말고요. 한타 내용으로 텍스트 입력 상자에다가 여기다가 텔레헬스 엔터 그 다음 내용요. 네, 이대로 입력하세요. 통신기술과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진료 엔터키. 전화심표 화상상담 문제지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네, 종이 문제지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리밍 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진료 심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네, 줄바꿈 글머리 교육 없으니까 심리상담 심표 재활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대한 편집은 첫 번째 텔레헬스 선택한 다음에 텔레헬스의 글머리 끼우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홈 탭에 단락의 글머리 끼우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소기찬 다이아몬드 글머리 끼우 선택. 다이아몬드 글머리 끼우의 글꼴 고정이에요. 네, 굴림의 24 엔터. 굵게 줄간격 단락 그룹에서 위아래와 짝짝대기 4개 줄간격 1.5 꼭 이렇게 요거예요.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블록칭 하되 꼭 들여쓰기를 꼭 요구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꼭 요구해요. 간단하게 블록칭 한 다음에 탭키 이용합니다.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머리 끼우 이렇게 화살표 글머리 끼우는 홈 탭에 단락의 글머리 끼우의 끝에 두 번째 화살표 글머리 끼우. 그 다음에 그 글머리 끼우에 대한 수정사항 요구 조건 네 문단 글꼴 굴림으로 해. 그리고 20 요구하고요. 20 줄간격 1.5까지만 요구해요. 굵게 요구 안해요. 줄간격 1.5 단락의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3개 네 짝대기 4개 줄 1.5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영타가 먼저 들어가지만 한타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얘를 이제 복사부터 넣게 하고 그 다음 내용 네, 영타를 수정할 텐데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앞에 다이아몬드 글머리 끼우의 위치 네 요거를 요렇게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를 줄이면 글자도 같이 크기가 줄어들어버려요. 네 그럼 틀렸다고 채점되기 때문에 요거를 크기를 줄여도 이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게끔 수정할게요. 어떻게? 글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글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부터 도형서식 선택해서 도형서식에 텍스트 옵션 누르고요. 텍스트 옵션 누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텍스트 상자 선택한 다음에 요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하게 되면 글상자가 줄어들어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계속 네 해당 왼손이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 두 개 키 눌러줘야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르는데 누른 채 요 글상자 복사할게요. 테두리를 마우스로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 테두리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아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한타 부분 마무리할게요. 진료 쉼표 줄바꿈 돼 있는데 저희는 됐네요. 수정사항 없네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영타 부분 위에 영타 부분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다가 네 영어는 대수부터 구분합니다. T 영어는 대수부터 구분합니다. 텔리 헬스 그리고 옆에 거 지워요. 그 다음 내용 수정하세요. 네, 이 부분 텔리 health is the distribution of health related services and information via electronic 엔터키 누르면 안됩니다. 네, information 왜 안 누르느냐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머리글이 생략 추가돼요. 근데 없거든요. 네.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렇게 됐다. 그죠? 내용 입력 끝났어요. 자 줄바꿈이 related에서 줄바꿈 되게끔 돼 있으니까 여기 글상자의 요 조절점을 요렇게 조절하시면 네 서비스 related에서 줄바꿔야 된다. 그죠? related 네 됐네요. 요렇게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미디어의 비디오에서 내 PC의 비디오. 자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동영상 탭 WMV 삽입 클릭. 동영상 삽입되면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위치 및 크기값 네
문제지에 맞춰가지고 수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related 크기 약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세부 조건은 고정이에요. 꼭 자동 실행 반복 재생만 요구를 해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 시작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꼭입니다. 반복 재생 체크하면 문제 조건 충족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문제지 보지 말고 제목이라고 입력하세요.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목차. 제목에다가 목차.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지워요. 테두리 선택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요.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꼭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의 제목은 목차고, 그 다음에 해당 도형 목차 한 세트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는 게 빨라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 직사각형 하나 삽입되어 있고, 위에 한쪽 부서로 달린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고 1 입력되어 있네요. 네. 요 첫 번째 목차 눈대중을 가늠해가지고 요거 작성하도록 할 텐데, 네. 삽입 탭 도형에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삽입한 다음에 눈대중을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합니다. 네. 테두리가 꼭 윤곽선 없음을 요구해요.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네, 삽입 탭 도형에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렇게 숫자값 1, 그리고 또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고, 위에 삽입된 도형의 채우기 색은 좀 어두운 색깔. 네. 자, 문제지 조건하고 같게끔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헬스케어 소개에는 삽입의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의 너비를 좀 넓혀주고, 텔레헬스 소개, 그리고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글꼴은 굴림에 24포인트 있는데 포괄적 블록 지정 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한꺼번에 굴림에 24 수정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글자 색깔 흰 색깔로 요구되니까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한 세트를 복사해야 되는 한 세트를 제대로, 네, 작업을 하고요. 글자 크기 조정하면서 이렇게 위치 조정된 거 가늠해서 이렇게 됐나요? 비슷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한 세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네 번째 슬라이드부터 두 번째까지 계속 왼손은, 네, 복사 붙여넣기 때 이 키 눌러주자. 엄지검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밑으로 끌어가지고 놓고 또 끌어서 놓고, 네, 요 가이드라인 보이니까 맞춰가지고 다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끌어서 놓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네, 뭐 높이 너비적인 부분은 대충 맞추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을 2, 3 딜리트 키 누르고, 네, 숫자값 4, 그리고 내용 수정, 네. 두 번째가 한미일 원격 의료 현황이고, 세 번째 목차가 글로벌 원격 의료 산업 투자고, 마지막 네 번째가 원격 의료 서비스로 수정했습니다.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네. 네 번째에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6으로 네 번째 내용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하이퍼링크, 꼭 이제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하이퍼링크 설정과 그림 삽입 자르기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이퍼링크 삽입이 꼭, 네, 현재 문서를 선택하시고 6개 슬라이드 중에 문제에서 슬라이드 6 6번째 거 선택하시고 현재 문서의 목록 중에 6번째 거 확인하시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 삽입 탭 이미지의 그림 5 삽입,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 이용해 남기는 그림은 진찰하는 진찰하는 것만 남겨.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를 누르고요. 네, 왼쪽 상단 꼭지점 이렇게 내리시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 일단 꺽쇠 이렇게 올리시고 아무데나 클릭. 자, 그 다음에 해당 배치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이, 네, 이렇게 배치. 네, 문제 제압할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1페이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필요 없어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키 삭제키 눌러가지고 지우도록 하겠고, 문제의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구 조건이 세 가지인데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도형 편집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요 윗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 도형이 요런 도형이 삽입되어 있네요. 요 도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그림 넣고, 그림에 대해서는 투명도 50%, 도형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가장대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눈대중을 가늠해서 삽입 팁, 도형 순서도에 첫 번째 줄 중간 단에 있는 순서도 문서, 이렇게 그림 도형을 사용합니다. 이 도형 안에 그림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선택하셔야 돼요. 삽입에 그림 하시면 안 돼요. 도형 채우기에 그림. 대상 그림은요, 문제 조건 그림 1.jpg 타이핑 파일에서 선택하시고, 파일에서 그림 삽입은 파일에서 그림 1.jpg 삽입했고, 그림에 대해서 꼭 투명도 50% 요구해요. 그림에 대해서 편집으로 꼭 투명도 50% 요구를 한다고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그림 서식을 선택을 해서 그림 서식의 깡통 채우기에 요 투명도 네, 요 50으로 수정하세요. 50%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 부분에서 부드러운 가장대리 5포인트는 이렇게 합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선택 적용하시면 돼요.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자, 도형 편집에 대한 수정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워드아트에 대한 편집 요구 조건 글자, 네, 텔리메디슨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글상대 하나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한 다음에 약간 넓히고, T가 꼭 대문자입니다. 첫 글자 대문자 텔리메디슨 이렇게 됐나요? 네, 문제 출력 형태 내용, 네, 텔리메디슨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한 해당 이 글자에 대해서 글꼴에 대한 편집은 변환 나중에 하고, 글꼴 도둠의 굵게부터 먼저 요거요. 도둠의 굵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서체를 돛음으로 하세요. 네, 돛음. 돛음 됐고, 굵게 됐고, 그 다음에 변화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에 휘어 내려오기 변환의 종류 중에서 휘기 중에 휘어 내려오기 찾아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휘어 내려오기 찾아졌죠? 클릭.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이 크기값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 글자 크기도 같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문제지를 보시고,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해당 출력 형태에 맞게끔 배치 및 크기 조정 하시면 돼요. 배치 및 크기 조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무리할 텐데 반사에 대한 조건 꼭 지워져요.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 4포인트 옵셋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에서 건접 반사 4포인트 옵셋은 첫 번째 이 건접 반사하고 두 번째 게 4포인트 옵셋 클릭하시면 되고, 마지막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 출력 형태를 그냥 보시고 위치 크기만, 네, 그림 왼쪽 하단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합니다.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요.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삽입한 그림을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신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게 하고 여기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의 두 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배치 및 크기 값 조절하시면 완성되었습니다. 팁입니다. 네, 꼭 이렇게 이제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삽입했던 이미지하고 똑같은 걸 꼭 요구하거든요. 배경 회색 투명색 설정 이렇게. 자 해서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끝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먼저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제목 입력란 4점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처럼 텍스트 상자 필요 없고요. 해당 이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화면 배치를 문제지 가로 세로단으로 좀 배치해서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도 좀 더 좋으실 거예요. 먼저 밑에 깔려있는 1그룹, 2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동그라미 여기 중간 이렇게 중간을 묶음으로 이거는 표시기호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입력하진 않습니다. 1그룹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게 좌우 밑에 깔려있는 게 똑같네요. 네, 그러면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왼쪽 삽입에 먼저 삽입된 거 네, 삽입합니다. 사각형 섹션에서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 네, 어디 있냐면은 네, 찾아보면은 끝에서 네 번째 있어요. 한쪽 모서리가 잘리고 다른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1그룹에 있는 삽입 위치 원격의 너비값 참조 높이값 가늠 하시고 잘린 부분은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에도 이 도형이 좌우 대칭으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서 네, 놓으면 복사붙여 이렇게 됐죠. 좌우 대칭만 회전에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요거는 네, 테두리를 파선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선 종류 선 네, 실선 그리고 너비값을 약간만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이 정도로 너비값을 조금 키울까요? 네.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순차적으로 할게요. 먼저 만성질환자 네, 스마트 하트를 만나게 됩니다. 꼭 스마트 하트 두 개 삽입되는 걸로 있거든요.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거 두 개입니다. 네, 요거. 자, 삽입 탭의 스마트 하트는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하트 하나는 기본 그 글자 상자 도형 개수가 같은 거 한 개는 꼭 변환이거든요. 첫 번째 거 자주 보셔야 되는데 관계형에서 찾아보시면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동그라미 서로 하이픈 연결되는 거 요 기본 방사형인데 해당 글자 수 도형 하나를 뺀 거예요. 네. 하나는 밑에 있는 거는 기본 모양이고 요거는 변환이 되는 거 한 개 꼭 그렇게 구성되어서요. 자, 이렇게 글자를 삽입하는 도형 개수가 조정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왼쪽에 펼침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에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건 진료소 그 다음에 위에 거 만성질환자 다음 원격 상담 아래쪽 화살표키 투약 지도 밑에 거 지워요.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두 번 하나 둘 눌러가지고 지우고 텍스트 입력 창자 닫고요. 그 다음에 순서 이렇게 합니다. 글꼴에 대한 조건 굴림이 18포인트 돼 있어요. 이 글꼴부터 설정합니다.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서체를 굴림 18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하트 디자인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요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를 더블클릭 따닥 스마트 하트 도구 디자인 탭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 만화는 3차원의 세 번째 게 만화예요.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색깔 같으냐 다르냐 흑백 문제지인데 알록달록 색깔을 업령을 보면 구분이 되는데 색깔 체험이 있다 그러면 색 변경의 첫 번째 거 하면 무난해요. 색 변경의 색상형 첫 번째 거 색상의 첫 번째 거 하시면 무난합니다. 글자 색깔 검정 홈 탭의 마무리 글자 색깔 검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 조절점을 많이 줄여요.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줄여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문제집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하시면서 조절하면 요렇게 줄바꿈이 되거든요. 네, 줄바꿈 돼서 맞춰졌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다음 생체 정보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삽입 탭에 도형이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 있는 거. 네, 블록 화살표의 끝에서 5번째 거. 왼쪽 오른쪽 위쪽 화살표. 모양은 요렇게 삽입해보면 요 모양인데 요거를 네, 먼저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글자를 먼저 입력해요. 글자를 생체 전송 엔터 전송이라 글자를 반드시 먼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 모양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 안쪽 조절점 요 동그라미 노란색을 요렇게 하면 요 모양 나왔고, 그 다음에 경사도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경사도 요렇게 조절하시면 해서 문제지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요. 됐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값이나 너비값 이렇게 문제지를 보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비슷하게 하면 돼요. 네, 너무 미세하게 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먹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그 도형 안에 글자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글꼴을 문제 조건에 맞게끔 굴림의 18로 수정하고, 이 도형을 굴림의 18, 네, 굴림의 18로 수정하고 이 도형을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도형에 대해서 매번 글꼴 설정 안 해도 돼요. 삽입 탭, 네, 건강정보 판독은 십자형 도형입니다. 삽입 도형이 기본 도형에 두 번째 끝에 세 번째 있어요. 자주 보시면 이 도형이구나. 십자형 도형 건강정보 판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청진심점 맥박은 스마트아트입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아트에 화살표가 있으면 프로세싱 찾아보면 있어요. 프로세싱이 밑에 깔려있는 화살표 위에 사각형. 네, 연속 블락 프로세싱이고요. 하나는 기본 모양이에요. 글자 삽입 도형 개수 같으면 그냥 직접 입력합니다. 청진 마우스를 클릭 이렇게 글자 상자, 심전 클릭, 맥박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테두리 개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굴림의 18포인트 18 입력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요 테두리에 더블 클릭해서 스마트아트 도구의 디자인은 3차원 광택 처리, 스마트아트 스타일 펼치 모드 눌러서 3차원의 첫 번째 거 광택 처리 선택하시고, 체육 색깔 이대로 유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모서리 조절점, 요 조절점을 요렇게, 네, 많이 줄여요. 그리고 배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맥박 혈당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 혈당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삽입의 순서도입니다. 도형의 순서도에서 찾아보면은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거 좌우 대칭돼 있어요. 저장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좌우 대칭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양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좌우 대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혈압 부분은 눈물방울,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거 눈물방울 좌우 대칭돼 있어요. 이렇게 좌우 대칭. 혈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끝났어요. 첫 번째 그룹 끝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 네, 자, 체육색이라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육각형 원격 의료 서비스 개념도 삽입 도형 육각형 기본 도형의 끝에 세 번째 거 이렇게 원격 의료 서비스 개념도 글자 내용 입력해 보면 도형의 너비값 이렇게 가늠이 돼요. 됐고, 보건소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별미 현수막의 끝에 네 번째 거, 네,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보건소. 그 다음에 협력 의료기관 삽입의 도형에 요거는 순서도에
첫 번째 줄 중간단에 있는 순서도 문서인데 상하 대칭돼 있어요. 요 상하 대칭된 도형만은 상하 대칭, 여기 정렬의 상하 대칭, 글자 직접 입력, 또 좌우 대칭돼 있네요. 상하 대칭에 좌우 대칭돼 있네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에 요 모양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글자 상자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삽입의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저희 목차 슬라이드처럼 글자를 직접, 네, 별도 글자 상자 삽입해서 협력 의료기관,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가로 가운데로 한 다음에 이걸 포개요. 글자 입력된 것처럼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연결은 선 연결은 삽입의 도형에 양쪽 방향 화살표 요거 선택하시고, 복원서 선택한 다음에 요 점을 오른쪽 연결점 클릭하고, 요 끝에 있는 빈 동그라미 점을 의료기관 여기다가 이렇게 네, 한 다음에 수평,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선에 대한 수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서식, 도형서식에서 선 색깔을 검정으로 하시고, 너비값을 한 2.5 정도 좀 굵게 하고,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화살표 머리글에 요 삼각형 화살표 꼬리 유형도 채워진 삼각형 머리로 요렇게 해서 요 모양이 나오면 돼요. 다음, 밑에 깔려있는 한쪽 모서리 둥근 사각형 먼저 삽입되어 있고요. 네,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네, 한쪽 모서리 둥근 거, 끝에 세 번째 거 좌우 대칭되어 있네요.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좌우 대칭, 회전의 좌우 대칭. 그 다음에 디지털 특정 단말기 도형은 기본 도형에 있는 여기, 네, 빈면 내용 입력, 디지털 특정 단말기 글자 먼저 입력해보면 높이값 너비값 가늠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정밀 서비스 어려운 맞춤 서비스는 저기 블록 화살표에 꼬리가 있는 여기 톱니 모양의, 네, 오른쪽 화살표 요거 글자를 먼저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밀 의료 한 칸 띄우고 맞춤 서비스 해보면은, 네, 이 너비가 더 넓어져야 된다. 네, 이게 가늠이 된다고요.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야 줄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밑에 거 같은 도형이네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다시 요 도형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그냥 살짝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살짝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복사부 선택키 좌우 대칭, 내용 수정, 진단 자동화. 자, 별요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별 약국 삽입 탭 도형에 별 현수막에서 6개 포인트 6개짜리 별 사이 이렇게 해서 약국 입력하고 회전돼 있어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돼 있고, 그 다음에 네, 포개졌고, 그 다음에 오각형 처방 지침 작성은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방향이 좌우 대칭돼 있어요. 좌우 대칭 처방 지침 작성. 자, 기본 내용 삽입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네, 대충만 비슷하게 같은 색 채우고자 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도형 채우기 색깔, 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색깔 채우고자 하는 거 선택 Shift 키 눌러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대충,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한계 도형은 꼭 글자가 흰색으로 바뀌는 도형이 한 개 꼭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게 한 개 꼭 있습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이 체육이 색 설정하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대충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중요한 거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의 배점이 30점이에요. 그룹화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애니메이션 설정도 한 2분 남았다 멈추고, 다 못해도 멈추세요. 멈추고 얘 반드시 하셔야 돼요.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어레인지 버튼, 그룹화 그룹 5점. 오른쪽 상단에서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어레인지 버튼, 그룹화 그룹 5점. 이거만 해도 1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설정은 그룹 단위별 애니메이션 설정하는데 꼭 순서 정해져 있어요. 1그룹 다음에 2그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날아오기 왼쪽에서 첫 번째 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요 애니메이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나타내기에 날아오기 찾아보기, 꼭 여기 내에서 나와요. 날아오기 클릭, 방향 바꾸는 걸로 돼 있어요. 아래쪽에서 날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 왼쪽에서로 선택을 바꿔요. 문제 조건에 맞게끔. 문제 조건에서 왼쪽에서. 그 바운드는 방향 설정 없고 기본값 선택하면 돼요. 애니메이션의 펼치 버튼에 나타내기의 바운드 마지막 거 선택하면 끝.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달에 진행된 1교시 문제풀이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파워포인트 시험 보신 분들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